넌 왜 나를 미워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6살 준호의 목소리는 마당에 찬 공기에 흩어집니다. 쪼그려 앉아 흙장난을 치는 아이의 뒤통수를 보면서도 현숙은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시끄럽다. 밥이나 먹어라. 현숙의 입에서 나간 말은 칼날보다 날카롭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움찔거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떻게 할머니가 자기 손자를 싫어하느냐고 말을 걸지도 웃어주지도 않고 얼마나 차갑고 무뚝뚝한지 모른다고. 저렇게 키울 거면 왜 데려왔대? 딸이야 불쌍한다 치더라도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수군거림이 골목을 타고 흐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매일 밤 할머니의 방문이 닫힐 때마다 새어나오는 소리를,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그 말을.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할머니는 이토록 손자를 미워하게 된 걸까요?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손자를 미워한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제 숨겨뒀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날로 돌아가 봅니다. 1년 전 봄날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현숙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똑똑똑. 정적을 깨트리는 소리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누구세요? 현숙이 불을 켜고 나왔습니다. 대문을 열자 누군가 서 있습니다. 순간 숨이 잠깐 멈추는 것 같습니다. 민지였습니다. 5년 만에 보는 딸의 얼굴. 하지만 그 모습은 현숙이 기억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초췌한 모습입니다. 뺨은 푹 꺼져 있었고 눈 밑에는 시퍼런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보다 현숙을 놀라게 했던 것은 바로 민지의 등에 엎여 있는 아이였습니다. 엄마,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울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현숙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도 안 된 딸, 결혼도 하지 않은 딸, 그 딸이 아이를 업고 돌아왔습니다. 들어가도 돼? 앙다문 입술로 조용히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숙은 말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민지. 아이를 소파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서 정말 미안해. 그런데 나 정말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고였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지고 한동안 민지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눈물로 무릎이 젖어갔습니다. 부탁이야. 이 아이 책임질 수 있게 도와줘. 현숙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는 너 하나뿐이 없었는데 네가 어쩌다가 왜? 좋은 직장도 보내고 구김살 없이 행복하게만 자라길 바랬는데 도대체 왜? 평생을 시장 좌판에 앉아 억척같이 견뎌가며 벌었던 돈. 그 돈으로 딸 하나 귀하게 키웠습니다. 과부 딸이라고 주눅들지 말라고. 언제나 딱 맞는 예쁜 옷 사입혔고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말라고, 너만큼은 평생 하고 싶은 것 실컷 하고 살라고, 없는 살림 쪽에서 그렇게 학원도 열심히 보냈습니다. 그 딸이 좋은 대학도 가고 대기업에도 취업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자랑스럽고 소중하고 귀한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딸이 미혼모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허탈했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여리고 여린 녀석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놀란 마음도 실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현숙은 그저 민지가 걱정되고 안쓰러울 뿐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실망하고 또 화가 나도 결국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건 부모죠. 여러분도 자식 앞에서 약해졌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때가 언제였는지 짧게라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현숙이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 아빠는 없어.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을 수도 없고 찾을 생각도 없어. 하지만 이 아이만은 내가 지킬 거야.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소용없을 것이라고 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쉽게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한숨이 나옵니다. 하지만 딸이 돌아왔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고 보고 싶던 내 딸이 몇 년 만에야 돌아왔습니다. 무사히 돌아와 준 딸이 그저 고맙기만 한 현숙입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살아서 다시 돌아와 준 것만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름진 현숙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엄마 아침 먹어. 조금은 어색한 아침 식사 자리입니다. 나 일 구할 거야. 이 아이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낮에는 어린이집 맡기고 일할게. 좀 쉬면서 해도 괜찮을 텐데. 천천히. 애써 굳은 표정을 짓고 있지만 현숙은 딸이 걱정되고 안쓰럽기만 합니다. 민지가 웃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엄마의 마음이 전해졌으니까요. 아이 이름은 뭐냐? 준호. 서준호. 준호. 현숙이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낯선지 그저 멀뚱멀뚱 큰 눈망울로 현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고 있으니 정말 사람 사는 집 같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 현숙은 나직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숙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서고 저녁 시간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민지는 근처 마트 계산대에서 일했습니다. 준호는 어린이집에 다닙니다. 모두가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대로 괜찮아 보이는 일상입니다. 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저녁이면 셋이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준호가 종알거리면 민지가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나 칭찬했어요. 내 그림이 제일 멋있어요. 민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현숙도 그저 모두가 훈훈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 이렇게만 살면 돼. 우리가 내 딸 민지만 행복하면 돼.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길래? 언젠가 얘기해 줄 때가 오겠지. 차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딸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행복을 준호가 6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10월의 어느 아침, 단풍이 붉게 물든 날입니다. 민지는 늘 그랬던 것처럼 준호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나갔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라, 준호야. 엄마 손 꼭 잡아. 응, 할매. 다녀오겠습니다. 네. 라고 해야지. 그리고 할매가 아니라 할머니. 아이 참. 난 할매가 더 좋은데. 현숙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자라납니다. 민지가 준호의 손을 잡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평범한 아침이었다는 것을. 횡단보도 앞 신호를 기다리며 민지와 준호가 서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호가 떨어뜨린 인형을 주우려다 손을 놓쳤습니다. 앗! 작은 몸이 중심을 잃고 도로로 굴러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달려오던 트럭이 급하게 속도를 줄이려 합니다. 민지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준호를 힘껏 밀어냅니다. 아이는 가까스로 충돌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쿵 하고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가까스로 몸을 추스리고 뒤돌아봅니다. 엄마! 준호의 세상이 멈춰버린 듯합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절망으로 가득 찬 이 공간을 채워갑니다. 응급실. 빨간 불이 켜져 있습니다. 복도에는 현숙이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는 준호도 있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않고 멍하니 앉아만 있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없습니다. 엄마가 왜 나 때문에. 현숙은 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니, 현숙도 준호에게 안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려오고 도저히 숨조차 쉴 수가 없었으니까요. 괜찮아, 아가. 괜찮을 거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흐른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의 문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마스크를 벗고 고개를 천천히 내저었습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잠깐의 정적.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현숙에게는 숨이 조여오는 고통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현숙의 세상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중환자실. 생명 유지 장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삐삐삐.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민지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현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한때 나를 졸랑졸랑 따라다니던 고사리 같은 손. 늦은 밤 내 어깨를 토닥이던 그 야무진 손. 제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준호를 안아주던 내 하나뿐인 딸의 곱기만 하던 손. 그 손이 이제 차갑기만 합니다. 민지야, 현숙의 목소리가 떨려옵니다. 일어나.
제발 일어나. 하지만 민지는 눈을 뜨지 않습니다. 의사가 들어옵니다.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루만 더. 사흘째 되던 날, 새벽. 갑자기 삐삐삐 하는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현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지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민지야? 현숙이 딸의 손을 꽉 잡습니다. 민지가 희미하게 웃습니다. 엄마, 응. 엄마 여기 있어. 준호는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행이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 부탁이 있어. 말해봐. 뭐든지 다 들어줄게. 준호, 꼭 지켜줘. 꼭 지켜줘야 해. 고마워. 사랑해. 엄마. 삐하고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지야, 민지야. 현숙이 딸의 이름을 간곡히 불러보지만 그 차가운 병실에서 흩어져 버릴 뿐 돌아오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들어오고 다급히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보호자분, 나가주셔야겠습니다. 현숙은 복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처절한 절규가 가슴속 깊은 곳, 그보다 더 깊숙이 파고 들어옵니다. 딸을 잃은 엄마는 그렇게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장례식장입니다. 잠이 든 준호와 쓸쓸히 자리를 지키는 현숙입니다. 준호의 얼굴에서 민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힘내세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 상심 마셔요. 아이가 충격이 크겠어요. 위로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숙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민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입니다. 활짝 웃고 있는 얼굴. 세상 누구보다 예쁘고 귀한 내 딸의 얼굴. 그때는 아무 걱정도 없었습니다. 마냥 행복했고 또 행복할 것이라고만 믿었었는데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왜 이렇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식을 잃은 어미의 애타는 마음을 그 누가 알까요? 애가 타버리고 또 타버려서 끝끝내 문드러지고 마는 그 끔찍한 고통을 누가 알겠어요? 현숙은 스스로가 죄인이 되려 합니다. 자식 하나 지키지 못한 못난 어미라고 자신의 가슴을 핥히고 또 지지겨가며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준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현숙은 아이를 보았습니다. 민지를 닮은 얼굴, 민지의 눈, 민지의 입술, 민지의 미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무서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아이만 아니었다면 민지는 현숙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편의 어둠이 자꾸만 커졌습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지의 방은 그대로입니다.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온기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현숙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다시는 열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준호는 자기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숙도 아이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민지가 떠올랐습니다. 민지의 마지막 모습이, 그 마지막 말이 현숙에게도 준호에게도 아프고 아프기만 한 시간입니다. 한 달쯤 시간이 지났을까요? 다행히도 준호는 기운을 회복했습니다. 아직은 어린 아이였으니까요. 사랑만 받아도 부족한 저 밝은 아이가 어쩌다가 부모 잃은 신세가 되었을지. 그런데 현숙도 변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가야 해서, 그래서 뱉어내야만 하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준호가 어린이집에서 만들어 온 종이꽃을 내밀던 날이었습니다. 할매, 이거 엄마한테 주고 싶은데 엄마는 언제 오는 거야? 그 순간 현숙의 눈동자가 뒤집혔습니다. 준호의 손에 든 종이꽃을 낚아채 마당 구석으로 내팽개쳤습니다. 네가 무슨 염치로 엄마를 찾아? 현숙은 차마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준호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너만 아니었으면 내 딸 민지가 지금 내 옆에서 웃고 있었을 거다. 현숙은 화를 억눌러가며 준호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준호는 울지도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현숙은 그런 준호의 얼굴에서 죽은 딸의 코와 눈매를 발견할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사랑해서 미운 게 아니라 미워해야 살 수 있어서,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흐릅니다. 자식 먼저 보낸 아픔이야 알만하지만 아이가 무슨 죄야. 마트에 가면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시장에 가도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현숙은 듣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불을 켜고 죽일 듯이 그 사람들을 쏘아봅니다. 당신들이 뭘 알아? 내 슬픔을 알만하다고? 너희들 같으면 자식 잃고 웃음이 나와? 뭐라고? 도대체 너희들이 뭐라고?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거야? 어떻게 니들이 내 아픔을 알아? 웃기고들 있네. 뱉어내는 말들이야 쉽지. 입술을 깨뭅니다. 다시 또 말을 삼킵니다. 현숙은 그렇게 스스로를 삭혀갑니다. 점점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현숙을 독한 년이라 부릅니다. 어휴, 지 새끼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짐승도 제 새끼는 하차주는 법인데. 동네 안악들의 수군거림이 담장을 넘을 때마다 현숙은 마당에 물을 거칠게 뿌립니다. 하지만 현숙의 속은 이미 새카맣게 타버린 재와 같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밥을 먹다 말고 물었습니다. 할매는 왜 나를 미워해? 현숙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에.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엄마를 죽인 거야? 현숙의 가슴이 찢어져 나갑니다. 아니야. 울음을 삼키며 겨우 내뱉는 목소리입니다. 너는 아무 잘못 없어. M1 천장만 올려다보는 현숙입니다. 밥이나 먹어라.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잃은 고통을 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마음이 어떨지 가늠이 되시나요? 현숙이 남아있는 손자마저 잃지 않도록 위로하고 응원하는 말씀을 남겨주세요. 어느 날 현숙은 지독한 몸살로 정신을 잃듯 쓰러졌습니다. 타는 듯한 갈증에 눈을 떴을 때 머리맡에는 서툰 솜씨로 깎아놓은 사과 몇 조각과 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제 작은 몸을 웅크린 채 현숙의 손을 꼭 잡고 자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잠꼬대가 정막을 깼습니다. 엄마, 할매 미워하지 마. 내가 엄마 대신 할매 잘 보살펴 줄게. 현숙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딸 민지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 준호의 목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현숙은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머리를 처음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길에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할매, 많이 아파? 내가 사과 깎아놨는데. 현숙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아이를 거칠게 끌어안았습니다. 준호야, 이 미련한 할머니를 용서해 주렴. 내 새끼, 내 강아지야. 가슴속 응어리진 무엇인가가 녹아내리는 듯합니다. 민지가 없는 공간에서 두 사람만의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준호가 7살 되던 해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빨리 병원으로 가보세요.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서둘러 병원으로 가보니 준호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준호야. 현숙은 오랜만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불안합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안 돼. 왜 또 우리 애가? 안 되는 일이야. 제발. 의사가 현숙을 상담실로 부릅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희귀 난치성 유전 질환입니다. 네? 현숙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골수에 이상이 생기는 병인데 유전적 요인이 큽니다. 그리고 나서는 뭔가 알아듣기 힘든 말들을 쏟아냅니다. 듣다 보니 준호가 많이 아프답니다. 치료 방법도 이식 수술밖에 없답니다. 먼저 부모부터 빨리 데려오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숙의 억장이 또 무너집니다. 현숙이 애원합니다. 선생님, 제발 어떻게 안 될까요? 엄마 없이 외롭게만 커왔던 아이요. 제발 좀. 의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그럼 아이 아빠라도 빨리 연락하셔야겠습니다. 당장에는 임시로 조치가 가능하지만 최대한 빨리 이식 수술을 해야 합니다. 지금으로선 부모나 형제가 최선입니다. 그리고 보호자님 연세에는 이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가까운 가족들이 있는지부터 알아보라고 합니다. 일단 급한 대로 대기자 명단에 올리겠다고도 합니다.
의사가 떠나자 현숙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이런 일들만? 하늘이 정말 이렇게도 무심할 수가 있어? 왜 나를 못 괴롭혀서 안달이냔 말이야. 현숙은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온 세상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원망스럽습니다. 그때 현숙의 머릿속에 문득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아이 아빠. 아이 아빠를 찾아야 해.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머릿속에 아이 아빠라는 단어만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민지의 일기. 2019년 3월 15일. 오늘 드디어 회사에 출근했다. 한성그룹이라니. 출근의 맛이 이런 거구나. 이제 엄마한테 떳떳한 딸이 될 수 있게 됐어. 오민지 화이팅! 5월 2일. 오늘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 같은 팀의 김재훈 선배.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다정했다. 그런데 왜 나에게만 불친절하고 화를 내는 걸까? 회사가 가기 싫어지는 건 그 사람 때문이다. 결코 회사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다. 7월 10일. 재훈 씨와 사귀기로 했다. 이 사람 엉뚱하고 참 그냥 좋다. 처음에는 날 그렇게 괴롭히더니 결국 이러려고. 웃음이 난다. 행복한 시간만 같이 만들어가고 싶다. 9월 20일. 요즘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긴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다. 내가 좀 예민해진 걸까? 오빠가 걱정할까봐 아직 얘기는 못했지만 요즘 스트레스가 많긴 했지. 12월 5일. 오빠가 출장을 간 지 벌써 한 달째다. 크리스마스 전엔 돌아온다고 했는데 요즘 연락이 잘 안 돼서 속상하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바보. 진짜 빅뉴스가 있는데 오빠도 좋아할 거야. 우리 소중히. 오빠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꼭 지키고 있을게. 12월 15일. 다음 주면 오빠가 돌아온다. 꺄. 오늘 산부인과에 다녀왔다. 정기검진인데 우리 소중이가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댄다. 초음파 사진도 찍었다. 빨리 애기 아빠한테 보여줘야 하는데. 12월 19일. 오늘 그 남자가 나를 찾아왔다. 너무 무섭고 떨린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해? 강태식, 언젠가 그 사람을. 2024년 5월 16일. 엄마에게 돌아가기로 했다. 미안해, 엄마.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어. 아이는 내가 지킬 거야. 그리고 마지막 일기. 사고 나기 이틀 전에 쓴 글이었습니다. 10월 20일. 행복하다. 지금 이대로만, 이렇게만, 이 평범함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준호야, 사랑해. 엄마, 고마워. 우리 평생 이렇게 셋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자. 우리 가족 화이팅. 현숙은 민지가 떠나고 처음으로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습니다. 민지가 겪었을 상처를 떠올리면 분통이 터집니다. 하지만 다시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빨리 강태식을 찾아야만 합니다. 준호의 친부 강태식을.
현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지는 끝까지 혼자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래 세상에 들키지 않으려고 아이를 품은 채 도망치듯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엄마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채 떠나버렸습니다. 현숙은 일기장을 덮지 못했습니다. 글자 하나, 문장 하나가 가슴을 찢듯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 아빠, 그 두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라도 되는 진실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손자를 살리기 위해, 죽은 딸의 삶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현숙은 처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현숙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그건 중요치가 않았습니다. 강태씨, 39세. 현재 서울 도봉구에 거주 중입니다. 현숙은 다음 날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낡은 건물이 늘어선 뒷골목, 허름한 고시원 건물 앞에 현숙이 서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갑니다. 303호.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긴장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심장이 진정되질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아니, 기대하는 마음으로는 부족합니다. 간절하게 바라고 또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현숙이 겨우 숨을 고르고 노크했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거칠고 험악한 인상, 민소매 옷을 입고 팔에 문신을 한 남자가 머리를 극적이며 나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서민지 엄마입니다. 그는 귀찮은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누구요? 그런 사람 모릅니다. 잘못 찾아왔어요. 태식이 급하게 문을 닫으려 합니다. 잠깐만요. 서민지 아들. 제 손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골수이식이 필요해요. 당신이 아빠잖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현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딸을 홀로 외롭게 만든 사람. 그토록 원망했던 나쁜 사람. 존재조차도 알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 하지만 지금 현재 현숙에게 누구보다 필요한 단 한 사람. 태식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만 준호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강태식은 잠깐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요. 차가운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요? 현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아빠잖아요. 아빠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민지는 왜 하필 이런 사람을 만났던 것일까요? 현숙은 또다시 마음이 무너집니다. 당신 딸이 멋대로 낳은 애 아닙니까? 나는 관계없어요. 있어도 못합니다. 안 해요. 강태식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제발요. 제발 한 번만 검사만이라도. 현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가슴속에서 울분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있지만 화를 낼 수는 없습니다. 제발 우리 준호 한 번만 살려주세요. 강태식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할머니, 여러 번 말하게 하지 마세요. 누가 그딴 애새끼를 낳으라고 했어요? 당신 딸 혼자 멋대로 싸질렀으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요? 현숙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그 애랑 아무 상관 없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현숙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TV 소리만 들렸습니다. 현숙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황량한 복도에 그녀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져나갑니다. 한참을 그렇게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이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강태식을 향해 쓴소리를 한 말씀씩만 남겨주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버스 창에 물방울이 흘러내립니다. 비가 내리고 있나 봅니다. 창밖에 풍경이 흐릿하게 흐릅니다. 현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릅니다. 버스 안 승객들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웃고 떠들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숙에게는 아무 느낌도 들지 않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무거운 절망감만이 안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강태식이 고시원 방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소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벌써 5번째 병입니다. 제길, 나덜 어쩌라고 이 난리를 피우냐고. 그만큼 했으면 나도 할 도리 다 한 거잖아.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자꾸 떠오릅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애원하던 그 모습이, 제발 아이만은.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강태식은 연신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취하지를 않습니다. 거나하게 취해서라도 잠이라도 들고 싶지만 정신이 더욱 또렷해집니다. 애가 죽어간다는데. 하지만 현숙의 부탁을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섣불리 입을 둘러대다간 모두가 위험해질 테니까요. 6년 전 강태식이 멀끔한 정장 차림으로 한 남자와 거래를 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을 자신의 아들에게서 떼어내달라는 한성그룹 회장의 지시였습니다. 한동안 민지를 미행했고 어느 날 민지가 산부인과에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고 웃는 모습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입니다. 그날 밤 태식은 민지를 찾아갔습니다. 겁을 먹고 떨고 있는 민지에게 의뢰의 내용을 알렸습니다. 네가 날 믿지는 않겠지만 잘 들어. 지금 네가 여기서 조용히 사라지지 않으면 뱃속에 있는 네 아이는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게 될 거야. 민지가 두려움에 떨며 두 손으로 배를 가립니다. 그의 말을 믿을 수는 없지만 절대로 소중이를 잃을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우리 소중히. 강태식이 민지의 어깨를 강하게 짓누르며 말합니다. 제발 부탁이다. 무조건 내 말에 따라줘라. 더러운 피 묻히면 그만이지만 나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 네가 계속 남아서 김재웅 곁을 얼쩡거리면 네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것도 알릴 수밖에 없어. 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너도 네 아이도 절대 온전치 못할 거야. 그러니 제발 부탁한다. 조용히 떠나주라. 그래야 네 아이가 살아.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소중이를 지켜야 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로 민지는 재훈에게서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어디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지워야만 했습니다. 그 후로도 한동안 태식은 민지를 멀리서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민지의 죽음을 알게 되었고, 그녀에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서야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안심했던 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왜 죽은 그 여자랑 얽히게 되느냔 말이야. 태식은 연거푸 소주잔을 비워냅니다. 소주잔을 목구멍에 털어넣습니다. 목구멍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애가 죽어간다는데. 하지만 섣부르게 입을 열었다간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TV 소리만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별 관심 없이 잠만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속보입니다. 한성그룹 김철웅 회장이 오늘 오후 별세했습니다. 태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TV를 봤습니다. 향년 72세, 심근경색으로 급사한 것으로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태식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죽었다? 소주잔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소주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죽었어. 그 사람이. 5년 동안 자신을 올가매던 사슬, 한성그룹 회장, 그 무거운 이름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태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술에 취해 풀려버렸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돼. 태식의 가슴 속 무언가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사흘 후 이른 아침입니다. 현숙은 준호에게 아침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입맛이 없는지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준호야, 조금만 더 먹어라. 준호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현숙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렇게 보내야 하는 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강태식입니다. 현숙의 몸이 굳었습니다. 태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를 내야 할까? 문을 닫아버려야 할까? 하지만 태식의 표정이 사흘 전과 달랐습니다. 현숙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태식. 준호가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작은 아이,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태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그 여자의. 현숙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태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현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의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습니다. 태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6년 전의 일, 한성그룹 회장의 지시, 민지를 치우라는 명령. 하지만 차마 그럴 수 없어서 도망치게 해준 일. 민지가 임신한 것을 알았던 일. 그 후로도 몰래 지켜봤던 일.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현숙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준호의 아버지는 김재훈입니다.
태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의 아들, 지금은 후계자입니다. 현숙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준호 아버지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지야, 네가 그런 일을, 그렇게 힘든 일을 혼자 겪었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김재훈 씨를 만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현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준호만 살려주세요. 태식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한성그룹 본사 건물 앞에 현숙이 서 있습니다. 태식과 함께였습니다. 이런 곳에 민지가 다녔구나. 이런 곳에서 그 사람을 만났구나.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을 향했습니다. 비서실 직원의 안내로 복도 끝에 자리한 회장이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이고 책상 뒤로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재훈이었습니다. 35 정도로 젊어 보이지만 다부진 인상에서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해 보입니다. 재훈이 고개를 들어 현숙을 바라봤습니다. 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6년 전 서민지 씨를 기억하십니까? 재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분은 서민지 씨의 어머니십니다. 재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현숙을 쳐다봤습니다. 재훈이 황급히 책상을 돌아 다가왔습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떠나버린 민지를 한동안 원망해왔던 재훈이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그녀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현숙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민지 씨는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식이 무릎을 꿇고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추악한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재훈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의자를 잡고 겨우 중심을 잡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어깨가 떨려옵니다. 현숙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 진심이구나. 민지를 정말 사랑했구나. 한참 후 재훈이 겨우 진정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제야 저를 찾으신 겁니까? 현숙이 입술이 차마 떨어지지 않습니다. 민지에게 아이가 있었어요. 재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이에요. 이름은 준호. 올해 6살이에요. 재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이 재훈을 당황스럽게만 만듭니다.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재훈의 입에서 작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숙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합니다. 아이가 지금 많이 아파요. 희귀병이라서 골수이식밖에 방법이. 재훈이 멍하니 천정을 올려다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얼마나 아팠을까? 민지야, 준호야. 재훈이 이내 몸을 추스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장 병원으로 갑시다. 그에게 한치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절 놓쳐버렸던 소중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남겨준 유일한 선물을 이제서야 만나러 갑니다. 현숙의 가슴 속에도 작은 불씨가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날 오후 재훈이 병원으로 서둘러 뛰어갑니다. 침대에 작은 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재훈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민지야, 아이는 민지를 닮았습니다. 눈, 코, 입 모두 민지였습니다. 재훈이 천천히 다가가 얼굴을 어루만집니다. 준호는 이 상황이 의아하다는 듯이 이 낯선 사람을 바라봅니다. 준호야, 이분이 네 아빠야.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훈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경계하는 듯 했지만 준호도 아빠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빠를 안아봅니다. 누구인지를 알 수 없었기에 그리워할 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갑자기 생겨난 아빠라는 존재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내 얼굴에 미소를 짓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즉시 골수 적합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완벽하게 일치했고 최대한 빠르게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술날 아침, 준호가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현숙은 준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할머니 나 괜찮을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려옵니다. 현숙은 아이의 손을 잡고 괜찮아. 엄마 아빠가 지켜줄 거야. 아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준호가 할머니의 등을 토닥여줍니다. 작은 손입니다. 참 따뜻한 손입니다. 한참 동안 아이를 안고 소리 없이 울음을 삼켰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오고 준호가 누워있는 침대가 움직입니다. 보호자분은 여기까지만 오실 수 있습니다. 준호가 미소를 보이며 손을 흔들어 줍니다. 문이 닫히고 현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숙은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마저 잃으면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수술이 성공해야만 합니다. 6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나고 마침내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수술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현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식은 성공적입니다. 이제 회복하고 추후 경과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현숙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제서야 눈물을 흘려냅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하고 조금씩 운동도 하게 됐습니다. 재훈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와 준호와 함께 놀아주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현숙이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실 문이 열리고 재훈의 비서실 직원과 함께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수진입니다. 김재훈,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여자가 현숙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젠가는 준호에게 새로운 가족들이 찾아올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실을 마주하니 조금은 불안해지는 현숙입니다. 수진이 준호를 내려다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작은 아이.
아들의 어린 시절을 쏙 빼닮은 아이. 이 아이가 재훈이의. 수진이 준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잠시 후 재훈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잠이 들고 세 사람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따님 일은 정말 유감입니다. 남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정말로 몰랐습니다. 현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 씨에게 또 준호에게 꼭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당황스러우실 테지만 꼭 드려야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재훈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라도 사실을 알게 됐으니 준호를 저희가 맡아 키웠으면 합니다. 준호가 외할머니와 함께하는 것도 좋겠지만 앞으로 꾸준하게 병원에서 관리를 받아야 하고 또 준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아이를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숙의 머릿속이 망치로 맞은 듯이 멍해집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황망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재훈 덕분에 아이가 목숨을 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준호를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준호는 못 줍니다. 아니, 안 줍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재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에게 필요한 것은 뭐든지 해주고 싶습니다. 갖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원 없이 해주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현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억지로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 맞는 걸까? 저 두 사람의 말이 100번, 1000번 맞는 말인 것만 같습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준호를 위해서라면. 어머님께서는 편히 지내시면 됩니다. 생활비도 집도 모든 것을 저희가. 됐습니다. 현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준호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준호는 민지가 저에게 맡긴 아이입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현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재훈과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재훈과 수지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준호에게 장난감을 사다 주고 책을 읽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가 활짝 웃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해주는데 저 사람들이라면 준호를 더 잘 키울 수 있을 텐데. 현숙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퇴원날이 다가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병실을 찾아와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퇴원이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호는 퇴원 후에도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곧장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약은 의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현숙은 그 말을 듣고는 있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내가 준호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다시 준호가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신감이 사라져만 가는 현숙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숙이 집안을 둘러보았지만 준호의 물건이 많지가 않습니다. 정돈되지 않은 방에 널브러져 있는 유치원 가방, 준호가 좋아하던 종이접기, 그리고 스케치북. 다른 또래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렇다 할 장난감도 그 흔한 동화책도 없었습니다. 함께한 시간 동안 해주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정말 준호를 붙잡는 게 옳은 일인 걸까? 그날 밤, 현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봅니다.
달이 떠 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끝까지 준호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나은 환경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퇴원하는 날 아침, 현숙은 재훈과 수진을 복도로 불러냅니다. 준호를 데려가 주세요. 재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현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에게 엄마 얘기를 해주세요. 민지 얘기를요.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두 손으로 현숙의 손을 감쌉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손자 준호. 정말 잘 키우겠습니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는 현숙입니다. 하지만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새 옷을 입고 퇴원 준비를 합니다. 할머니, 나 멋있어? 할머니, 이제 우리 집에 가자. 현숙이 애써 웃어 보이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준호야, 오늘부터는 아빠랑 사는 거야. 응? 할머니는? 할머니는 할머니 집으로 가야지. 같이 가서 살면 되잖아. 할머니, 이제 힘들어서 준호 못 키울 것 같아. 괜스레 모진말을 하며 아이를 밀어내려고 하는 현숙입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현숙은 말없이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준호. 아빠 말 잘 듣고 잘 지내고 있어야 해. 할머니가 자주 놀러 갈게. 준호를 태운 차가 병원에서 멀어집니다. 뒷좌석에 앉은 준호가 뒤돌아보며 할머니에게 손을 흔들어 줍니다. 멀어져가는 차량을 보며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내 새끼. 사랑한다. 우리 준호. 때로 사랑이란 것은 자신의 품에서 멀리 보내야 완성되기도 합니다. 현숙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거친 손으로는 준호에게 부드러운 세상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아이에게는 더 넓은 세상을 가질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거친 자신의 손보다 더 나은 손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비록 혼자 남겨져도 평생 가슴이 아려온다 하더라도 아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준호를 보내주었습니다. 현숙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의 방문을 열어봅니다. 작은 침대가 있고 옷가지들이 나란히 개켜져 있습니다. 현숙은 침대에 앉아 준호의 베개를 안아봅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다시 시장으로 나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준비하고 저녁에 문을 닫았습니다.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준호는 없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은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는 아주 잘 지낸다고, 유치원도 다시 다니게 됐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다고 합니다. 현숙은 언제 한번 준호를 보러 가겠다고 말했지만 당분간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것이 준호를 위한 일일 테니까요. 가을이 왔습니다. 온 세상이 붉고 노란 물감으로 붓질을 해놓은 듯합니다. 조금은 냉랭한 공기에
따뜻한 풍경이 내려앉은 듯합니다. 이 좋은 날에 민지는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묘지로 향했습니다. 현숙도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준비해온 음식을 차렸습니다. 재우는 민지가 좋아했던 데이지 꽃다발을 올리고 함께 절을 합니다. 준호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엄마한테 보여줄래?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엄마. 이제서야 만난 아빠. 그리고 준호와 할머니. 준호가 그림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손짓이라도 하는 듯 주변에 내려앉습니다. 돌아오는 길. 준호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현숙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갑니다. 현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손자를 미워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다시 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도 합니다. 너무 많이 사랑해서 미리 겁먹고 잃을까봐 두려워 먼저 밀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 두려움을 녹여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온기를 나누면 더 따뜻해지리라 믿어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황혼의 강물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담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창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